자, 그러면 스토캐스팅 예제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쉬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자 하는 거는 청소기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청소기 로봇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어지간하면은 한 번씩 만져봤을 거고, 집에서도 예전에 많이 쓰다가 요새는 거의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기 로봇이 처음 나왔던 건 2001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룸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초의 그 청소기 로봇이 나왔고요. 룸바는 연구진들이 엄청났습니다. 예, 당대 최고급의 조직들이 연구기관들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왜 최고라고 부르냐면 바로 오늘 얘기 드릴 이 스토캐스틱 성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강이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청소기 로봇 중에서는 룸바가 최강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청소 기능이 좋고 나쁘고 집을 잘 찾고 못 찾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청소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이 아주 잘 녹아 들어간 게 바로 룸바이고, 하여간 청소기를 한때 연구를 해서 주변 사람들도 청소기 뭐 사요? 하고 물어보면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3, 40만 원대, 요새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룸바가 최강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소기는 목표가 뭔가요? 청소를 하는 게 목표죠. 이 청소기 로봇은 길을 잘 찾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장애물 회피를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그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소를 잘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청소 좀 해, 방 청소 좀 해 해서 청소하면은 대충 치워놓고 나면 항상 혼나죠. 예, 저도 저희 집에 보고 맨날 그러는데 구석구석 깨끗하게 열심히 잘 치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걸 예쁘게 잘 방 정리를 하든가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먼지가 없이 구석구석 청소를 잘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청소기 로봇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청소기 로봇은 크게는 두 가지 모드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벽 주변을 잘 추정을 하는 거고요. 이 구석구석 청소를 하려면 벽 주변을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벽 주변을 가야 된다는 걸 토대로 갑자기 이 자율주행 슬램 과목에서 왜 이런 게 나올까 하시는데, 벽을 잘 추정을 해서 벽에 대한 걸 토대로 공간이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예측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사실 딱 한 종류 빼고는 요새 이제 카메라 달고 또는 레이저 스캐너 달아서 슬램 기반의 청소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고가 센서들이 없이, 요새는 가격은 많이 쌉니다만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뭔가 본연의 스토캐스틱한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나이스하게, 그리고 공간에 대한 크기들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청소기가 바로 룸바이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 관점에서 봤을 때 최강의 청소기이고요. 성능 자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10년 전 청소기나 요새 청소기나 룸바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카메라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야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벽 추정이 왜 중요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집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쓰레기통도 있고, 여기 책상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 그러면 청소기가 청소하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겠죠. 그리고 여기 문이 열려 있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성격 하나입니다. 이게 왜 스토캐스틱하고 관련이 있냐면, 문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문이 닫혀 있고 어떤 날은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죠.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확률에 의존됩니다. 문을 열어놨으면 문이 열린 거고, 문을 닫아놨으면 닫혔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었든 닫았든이 아니라 제3자, 집안에 있는 강아지라든가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때는 문이 열려 있고 어떨 때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밤에는 주로 문이 닫혀 있고 낮에는 문이 주로 열려 있더라 라고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뭔가 가방도 너저분하게 놓고 뭐 여기에 과자 봉지도 있고 뭔가 장애물들을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 공간은 계속해서 확률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절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흐름들이 생기는 다이나믹한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룸바가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는 많은 청소기 로봇들이 하는 거는 테두리를 먼저 한번 훑거나 물론 이제 눈을 가지고 있거나 공간, 슬램, 맵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기들은 이 주변을 잘 탐색을 해가지고 맵을 먼저 그린 다음에 맵 기반으로 공간을 돌아다닙니다만 지도를 그리지 않고서는 이 지도를 그리지 않는 옛날 룸바 같은 청소기는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의 크기는 대략 이 정도 돼. 이 공간은 크기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을 움직임 하나만 가지고 이것들을 적당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큰 공간으로 갈까, 작은 공간으로 갈까. 공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이 근처를 돌았으면은 이렇게 한번 돌고 나면요. 여기를 많이 청소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청소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역공학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확인을 해서 장담하고 얘기 드립니다만 청소기의 제왕은 역시 룸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월팔로잉이라고 부르는 벽을 따라 들어가는 기능이 청소기 로봇들에서 맨 처음부터 설계가 됐었고요. 이 문제는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청소기는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는 스토캐스틱하게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거고요. 제 기억에 아마 스탠포드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스탠포드에 세바스찬 수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95년도에 슬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팔로잉은 왜 필요한가? 청소기의 입장에서 보면요. 벽 주변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어렴풋이 완벽한 정확한 지도는 필요 없어요. 청소하는데 뭐가 정확한 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계속 공간이 바뀌는데 조금씩. 그래서 적당한 형태의 맵을 내부적으로 그려서 여기 청소할까 저기 청소할까 이런 스타일을 결정을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월 팔로잉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럼 눈이 있으면 눈 한번 훑어보면 공간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눈이라고 뭐 바퀴벌레 수준이기 때문에 땅바닥만 돌아다니면서 벽 이 공간을 맞춰서 적당한 공간의 크기들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여기서 짤막하게 개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기 로봇의 센서는 보통 3개가 기본입니다. 앞부분에 거리 측정할 수 있는 센서 3개가 필요하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하나가 없이 0번하고 2번 2개만 있어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청소기들은 여기 이렇게 5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각도도 보면 이 청소기들 각도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얘는 청소기가 뭔지 모르는 애구나. 방금 전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뭐 그냥 45도씩 하나 붙이지. 청소기가 뭔지 모르고 청소기의 특징이 뭔지 모를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때 보지는 않았지만 국내 엘모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때 실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각도를 이렇게 꺾어놨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정말로 옆에로 이렇게 딱 아무 생각이 없이 청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붙이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3개가 있어야 되고요. 혹시 더 붙이겠다고 그러면 방향 벡터가 이렇게 이쪽 부분을 향해 주는 것들이 보통 좋습니다. 뭐 위치는 여기 90도 위치에 있어도 되지만 약간 앞쪽을 반드시 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청소기의 기본적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앞부분 하나와 약간 오른쪽 부분 요거 2개만 가지고도 모든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기의 센서들이, 그리고 진짜 못 만드는 업체들은 뭐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개선들은 하긴 했지만, 이걸 각도는 어쨌든 이렇게 세 개 있는 것들이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많아야 되는 좌우에 있고 뒤에도 한두 개가 있어요. 뒤에도 있는 이유는 이제 리모컨 시그널을 수신하기 위해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뭐 누가 옳으네 그르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주 원리 때문에 청소기의 센서들에 대해서 개수저 얘기하고, 자, 이 녀석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한 2, 3주 전에 배웠던 로봇 키네마틱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 양쪽 바퀴 두 개의 어떤 회전 속도, 각 속도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로봇의 위치, X, Y, 세타가 바뀌면서 X, Y 직교 방향의 속도하고 각 속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에 아주 정확한 값을 넣더라도요, 여러분들 맨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환경이 바닥에 슬립도 있고 다른 물체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는 완벽하게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수식대로 얻어지진 않습니다. 이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스토캐스틱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청소기들이 지금도 뭐 중국 회사들도 많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약간의 스타일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슬램을 적용을 하면서 스타일들이 바뀌었지만 청소기의 본질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를 되게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청소기 과제를 맡아보기 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청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로봇 팔을 이용을 해서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것들 그냥 생각한 대로 되는 것들입니다. 생각하면 하는 대로. 근데 이 청소기나 주행 로봇들, 특히 청소기가 주행하는 자율주행 로봇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기는 충돌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지형이 계속해서 울퉁불퉁하고요. 맞죠? 3천만 원짜리 그 슬램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들, 또는 뭐 요새 공항에 있는 사람 타는 것들 5억짜리예요 무려. 걔들보다 청소기 20만 원짜리 청소기가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슬램 알고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슬램이 있냐 없냐, 슬램을 아냐 모르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요. 청소기 자체만을 가지고서 자율주행이라는 특징에서 봤을 때는 청소기는 벽을 청소하기 위해서 벽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컨택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컨택에 의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공항처럼 이렇게 깨끗한 길에서 레이저 스캐너 갖고 사람 부딪힐 것 같으면 멈췄다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진짜 어려운 영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청소기 로봇이 되겠고요. 무언가 계속 부딪히면서 멀티 컨택들이 이게 다 포인트 접촉이 아니라 면과 면이 부딪히는 면 접촉이고, 바닥에서도 계속해서 바닥면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스토캐스틱이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환경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대 초에 슬램이 되면서 가정용 청소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카메라도 없고 레이저 스캐너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싸구려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국내에도 많은 중견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청소기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살아남은 기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랜덤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녀석들이 랜덤하게 청소를 한다라고 착각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들이 좀 팔리다가 전부 다 시장에서 사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기 가지고 심지어 뭔가 그 대형 펀드 장난질을 했던 업체들도 등장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청소기는 시대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기능적인 불안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소기 로봇은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짧게 오늘은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이것저것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땅바닥에서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회피도 해야 되고 뭐 바닥 대충 돌아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사고안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이 녀석의 청소기의 현재 좌표가 XY 세타를 할 때 목표값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X 디자이어드로 표현했고요. 이 두 가지 수식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풀면 풀리겠죠. 근데 가다가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퀴 정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 대부분은 바퀴 정보인데, 바퀴 정보에서는 여기까지 갔다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제어를 하는 게 오메가 L, 오메가 R만 하니까 이 녀석은 뭔가 가다 충돌이 나거나 뭔가 옆에 슬립이 일어나면 엉뚱한 좌표에 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X 디자이어드, Y 디자이어드, 세타 디자이어드에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기는 그런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관측하는 장치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충돌 관련된 거리 센서들 몇 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가속도계 센서도 없었기 때문에 각도 보정도 못 해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도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돌을 필요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 표현해서 이프문, 디터미니스틱하면 그냥 이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장애물이 없으면 앞으로 가.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은 오메가 제로로 가면 앞으로 똑바로 갈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삐뚤어 가죠. 절대 앞으로 똑바로 못 가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센서 값이 앞에 있는 전방 센서가 특정한 값보다 작아지면 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에 충돌이 나기 직전인 거죠. 그러면 많이 하는 간단한 생각은 세타 디자이어드 값을 90도로 바꿔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각도를 턴한 다음에 이렇게 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왼쪽으로 턴을 해서 90도 턴을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은 만약에 오른쪽 센서가 있어서 여기 전방 센서고 이게 오른쪽 센서인데요. 오른쪽 센서가 특정한 값 범위보다 작아지면 벽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벽에서 또는 멀어질 수도 있겠고요. 이 센서 값이 특정한 범위 안에 있도록 방향 조절을 하게 되면 벽을 따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지금 보시면 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너무 가까워지면 왼쪽으로 살짝 15도쯤 틀어서 벽을 살짝 피하고요. 또 벽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지금 보면 센서가 무한대급이 되니까 다시 또 벽 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벽을 쫓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2개 빼고서는 모든 회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작업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청소를 더럽게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건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청소기를 만들었고 초창기부터 만들었고 원래 청소기 하는 대로 나는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망했다든가, 또는 청소의 본질하고 좀 다른 요소들, 가격, 그리고 뭐 청소 기능이 살짝 모자라서 또는 소음이 많아서 그렇게 핑계대를 댑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청소기를 만들었을 때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씩 얘기를 드리면요. 자, 벽이 있어요. 벽에 가서 이 상태에서 부딪힐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틉니다. 왼쪽으로 트는데 세타 디자이어드, Y 디자이어드에 에러가 있어요. 이 노면의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도는 와중에 청소기가 벽에 쿵 하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도는 와중에 이 회전이 완벽하게 제자리 회전이 안 돼서 약간 앞으로 가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들이 있어서 벽에 쿵 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벽에서 좀 먼 곳에서 턴을 하자, 이렇게 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청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청소가 벽에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벽 근처에서 굉장히 바짝 붙어서 돌아야 되는데
벽에 정말 내가 이대로 돌면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환경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하게 돌았기 때문에 청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벽을 쫓아가는 예정인데요. 벽에서의 거리가 특정한 범주 안에 있도록 하는데 이 센서 기능이 잘못되면 벽에 가서 쿵 하고 부딪힌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청소기예요. 이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쿵 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각도 조절 잘못해서 쿵 하고 이렇게 끼어버리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못 갈 때는 뒤로 빼자. 그냥 이런 전략들을 간단한 심플한 전략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해보면요, 청소가 들쑥날쑥하고 온 집안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방, 큰 방에 대한 영역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타까운 예지만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방송이 되니까 예전에 이제 컬링 청소기가 있었고요. 컬링이라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사라졌습니다만 이 청소기가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에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죠. 또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일단 뒤로 가.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내부 코드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저는 뭐 소스 코드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회사랑 일을 하면서 받아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딪히면 일단 90도 회전을 하는 겁니다.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너무 많이 부딪히면 뒤로 뺀 다음에 90도 돌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이십니까? 여기서 나는 90도를 도는 줄 알았는데 처음 장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청소기는 현재 디터미니스틱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나는 이쪽으로 90도 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벽까지의 거리 센싱이 정확하지 않죠. 지금 알루미늄이라 뭔가 광도 많이 튑니다. 그래서 얘는 90도를 도는 줄 알았는데 또 부딪힌 거예요. 또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일단 뒤로 빼라 라는 명령이 동작을 한 겁니다.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리고 뒤로 이렇게 뺐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뒤로 뺀 다음에 무조건 90도 턴을 해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방향 이쪽에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90도를 못 돌아서 90도 방향으로 턴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월팔로잉이 안 되고 있죠. 심지어 이 공에 부딪혔는데도 장애물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왼쪽, 또 랜덤하게 왼쪽으로 갔다 어떨 때는 오른쪽, 이렇게 껴버리면 벽 근처 바로 이 부분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외형은 네모나기 때문에 벽 주변에서 90도 되는 코너에서 동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월팔로잉마다 꼈어요. 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 이렇게 청소기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더니 전부 다 배터리만 소비하고 이 조그만 공간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되게 답답하죠. 전후 좌우 방향 전환하면서 배터리 소비 다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석션을 유지하면서 진공 흡입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 소모가 많은데 움직임 자체에서 쓸데없는 모션들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한 전략들, 단순히 좌수법 또는 우수법, 벽에 부딪히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로만 계속하면 나는 미로를 탈출할 수 있어. 이런 80년대 구닥다리 미로 탈출하는 원리들을 가지고 청소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존속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를 이제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바꾸던 중에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열심히들 하셨지만 문제를 너무 심플하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룸바가 랜덤하게 청소를 하더라라는 엉뚱한 소문이 도는 바람에 많은 청소기 업체들이 그냥 대충 랜덤하게 움직이면 되지 뭐 해서 청소기를 정말 만들어서 뭐 40만원, 50만원, 30만원에 팔다 보니 시장에서 성능이 나쁘니까 자연 도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이 경우에 문제였는지 조금 정리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벽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바닥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슬립, 벽과의 충돌 문제들이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간단한 모델링이 아니고요. 디지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 라고 했지만 약간의 에러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진행하면서도 충돌이 납니다. 이런 세계관들이 다중 충돌이 많이 멀티 컨택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청소기가 정말로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공학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슬램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슬램 그 자체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치 오차 내가 줄여가면서 레이저 스캐너나 카메라 써서 나는 이 위치에 정확하게 가면 돼.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이 공간 안에서 테스트할 때 삼성이 만들었던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처음에 가격이 한 68, 9만 원에 나왔었는데 얘는 천정을 보면서 하는 슬램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오차도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제가 따져봤을 때 정말로 보통의 제품들이 15cm 미만이라고 보통 하는데 반복성에서 보면 어떨 때는 5cm도 나올 정도로 슬램 하면 잘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아시는 분이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슬램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청소기가 이분들도 만들면서 이제 이 공간 안에 지도를 그려서 잘 움직이는 것까지는 잘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전공은 슬램이었으니까요. 근데 청소기라는 입장에서 보면 청소기는 벽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벽에 거의 컨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컨택이 되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스토캐스틱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청소기는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벽에서 한 10cm 떨어진 데만 가면 청소기들이 멈춰서 위를 천정을 보고 위치 오차는 좋았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이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벽 주변에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격 한 7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6개월 만에 이 청소기의 가격은 35만 원까지 내려갔었고요. 그 당시에 LG 청소기, 엘모 회사의 청소기는 50만 원대를 유지하는데 삼성 청소기는 30만 원대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못한 거죠. 자율주행은 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기라고 하는 것들은 컨택이라고 하는 벽 주변의 청소라는 컨셉 때문에 문제 자체를 우리가 슬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벽과 충돌하는 스토캐스틱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조금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뒤늦게 알았었고요. 청소기 어렵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룸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역공학을 많이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네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썼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나중에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벽에 끼이는 현상, 내가 가려고 하는데 벽 주변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벽에 살짝 각도 에러만 있으면 벽에 가서 이렇게 끼어버립니다. 이런 현상들도 피해야 될 거고요. 슬립은 뭐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보면 중간에 A 포즈 하나가 놓여 있으면 거기서 헛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슬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벽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 청소기도 벽과 충돌하는 게 무서워서 벽을 피해 다니는 벽에 부딪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벽에 쓰레기가 쌓이더라도 벽을 피하는 거죠. uncertainty, 불확실성의 거의 원단입니다. 소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불확실성의 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벽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막 이렇게 옆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 부비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매니플레이터 8계열들 보시면은 물체를 잡을 때 더러워. 나는 옆에 절대 피해 다니면서
물체만 살짝 이렇게 짚는 거죠. 네? 물론 물체를 집을 때 컨택이 벌어집니다만 물체도 막 이렇게 두 손으로 꾹 잡는 듯이 이렇게 컨택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잡도록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매니플레이터들 다관절 로봇들 보시면은 굉장히 고고하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살짝 다 피해서 뭔가 이렇게 부비적 하면서 이게 더 쇼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들은 그래도 이 스토캐스틱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죠. 바닥이 울퉁불퉁, 언설턴티, 불확실성이 있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쇼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 모든 로봇들은 바닥이 평면이었습니다. 근데 얼음판 위에서도 걷고 발로 차도 걷고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도 걷고 문제 자체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나올 때쯤부터 언설턴티가 있는 스토캐스틱 제어 형태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무슨 보행 로봇을 만들어 보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집어쳐 안돼 하지마 네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문제를 디터미니스틱하게 풀어서 될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터미니스틱하게 풀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래서 국내 로봇들 중에서 지금까지 울퉁불퉁한 데서 걷는 로봇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 실패했어요. 울퉁불퉁한 곳에서 걸을 수 있는 로봇부터 스토캐스틱이고 그 다음에 제로 다이나믹스 이용해야 되고 기존 어떤 PD 컨트롤러 이런 거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다이나믹스 쓰는 사례들 이제 사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박혜원 박사 때부터 치타들 거기에 이제 제로 다이나믹스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른 형태들의 스토캐스틱 문제들이 조금 물론 제로 다이나믹스를 써서 컨트롤이 좀 빨라진 거지 그 부분에서 스토캐스틱하다라고는 전에 세미나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로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로 다이나믹스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로 다이나믹스 얘기할 때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 10명 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0명 차이 안 될 겁니다. 요새는 조금 늘어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고속으로 움직이거나 되게 밸런스를 잘 잡는 로봇을 만들 거야. 만들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공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때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청소기에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환경이 스토캐스틱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좌수법, 우수법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는 환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바가 처음 나왔을 때 CPU가 거의 8056, 8086이었나? 아니죠. 8051 수준? 그 당시에 거의 PIC 이런 지금보다 20MHz짜리 AVR, 아두이노 나브랭이보다 더 후진 C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저 수준에서 돌 수 있는 센서는 굉장히 싸구려야 되고 저 수준에서 노이즈도 많고 에러도 많고 방향 각도 보정을 할 자이로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